알겠어요. 그럼 그냥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를 대화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사장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대화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대화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고 아니면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위한 뭔가 컨텐츠를 자서전을 제가 만들어주는 거로 전 생각하거든요. 기록물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의 결이라든지 서로가 뭔가 공통점이 있거나 뭔가 좀 유사한 점이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막 많은 인터뷰를 모시는 것보다는 아, 이분하고는 해야겠다. 이분하고는 제가 뭘 줄 수 있겠다. 뭐 아니면 받을 수 있겠다. 서로가 윈윈인 관계? 아니면 뭔가 편안한 관계? 멀리 보고 싶은 관계의 분들을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화들도 인터뷰가 아니고 이 대화들도 나중에 사장님이 더 나아갔을 때 먼 훗날 막 3년, 5년 뒤에 사실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번아웃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막 다 무료해. 심지 그만둘까? 때려치자. 뭐 차 팔아가지고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 그때 유주랑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 해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제가 나눴던 걸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플레이리스트도 만들고 뭐 작업물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이제 막 영상 편지 남기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맞아, 내가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유정이와의 대화, 동생이죠. 동생과의 대화는 이제 단어를 정했죠. 이제 인터미션이라는 단어를 정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제작물만 만들면 끝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굿즈라고 하죠. 저는 이제 선물 가게 직원 같이 이제 굿즈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드리고 이제 뭐 대화를 조금 더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여담이지만 그 인터미션이라는 노래를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이 심지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영국 아티스트시더라고요. 그분한테도 따로 메일을 보내서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선물을 보내드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인터미션 프로젝트를 계속 쭉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쭉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심지는 그 단어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큰 기획도 있으셨고 해서 일단은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로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을 뭐 주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가? 관심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하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은 카페쇼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박수! 네네. 카페쇼에 대해서 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카페쇼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한번 살짝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참가했던 커피 엑스포는 네네네. 정말 파도파로의 덕이 일단 컸다고 볼 수 있고요. 진심으로. 네네. 사실 그런 뭐 누군가한테는 진짜 그냥 작은 뭐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내가 그런 자리에 선다라는 거는 전혀 뭔가 상상이 안 갔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믿어주고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사실 나갈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 또 나가보니 지금까지는 그냥 항상 이야기하던 게 이제 2층 안에 이제 몰래 숨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많은 분들 앞에 서서 또 심지의 뭐 모습도 보여드릴 수도 있었고 다른 분들이랑 또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그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준비를 하시면서 뭔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딱히 두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 커피 엑스포 참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데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시간을 기획하는 일들은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무언가 이렇게 상품을 기획하고 보여주는 일은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어서 이번에는 뭔가 시간이 아닌 정말 좀 상품에 초점을 두고 기획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좀 혼자 일을 하는지라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중요하지 않는 급하지 않은 일들은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게 되니까 뭔가 그런 큰 이제 데드라인 선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는 뭐라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준비를 하면서 막 뭔가 두렵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기간 안에 좀 더 나은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되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인상 깊었던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막 인상 깊었던 뭔가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가장 좋았던 건 이렇게 티하우스 클럽이라고 하는 기획 안에 이제 심지도 참여를 했던 건데 이제 다른 이제 티하우스들과 같이 뭔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일단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이렇게 뭔가 경쟁사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뭔가 이렇게 힘내서 하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가장 좋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되게 또 힘을 많이 얻기도 했거든요. 많이 배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력 있으셨던 이제 또 다른 티하우스 대표님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아서 서로 그냥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는 자리도 만들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뜻깊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에 저는 심지를 자주 오니까 사장님하고 아까 전에 초반에 그러셨잖아요. 2층에 숨어 있다. 네. 저희 또 천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늘 이제 수도권과의 이렇게 뭐 근처에 있다고 해도 또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니면 같은 동종업계 사장님들이나 그런 전문가분들을 뵙기가 진짜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그렇죠. 말씀대로 두 눈으로 나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조금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확실히. 근데 저는 제가 심지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네.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커피 엑스포를 찾아주셔가지고 맞아. 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박 났다. 이 심지 내 자리 없다. 심지 진짜 내 자리 없다. 네. 천안에 오면 이제 명물 났다. 아직 멀었어요. 천안 짱. 제가 늘 말씀드린 천안 짱이 되기 위한 지금 네. 이제 첫 번째 초석을 지금 맞아요. 네,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안 찻짱으로서 일단은 가셨는데 그러니까 천안 브랜드는 따로 없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천안 브랜드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천안에서 올라온 티하우스 중에서는 유일하신 거니까 네. 저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추후에 또 이제 이런 그 쇼에 참여하실 네. 엑스포에서 참여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딱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사실 그러한 곳이 뭔가 제품을 소개하고 브랜드를 보여주기 위함이 가장 일단 큰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준비한 이제 상품이 그 티코스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블렌딩 티를 이번에 2가지 제품을 보여드렸고 그 이상 뭔가가 추가가 돼서 더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또 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또 보여드릴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2가지 네. 티를 좀 홍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라고 하긴 또 그렇죠. 그냥 말씀만 네. 해주시면 어떨까. 이번에 사실 제작했던 제품은 어떤 것들을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티코스 안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을 차로 이번에
다시 소개를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이제 입차 형태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그냥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티백 형태로 준비를 했고 그 잭살 트리오라고 하는 차는 최근까지 진행했던 재즈를 주제로 한 티코스에서 웰컴티로 소개해드렸던 차인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 편하게 마시는 차가 또 하동의 잭살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홍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다른 홍두라지와 귤피라고 하는 차를 더해서 그 비레반스 트리오라고 하는 재즈 뮤지션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블렌딩을 했던 차고요. 그래서 그 비레반스 트리오의 음악은 물론 저도 재즈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차분함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차로 표현을 해주었던 거고 휘기 그린티는 재작년 겨울 티코스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웰컴티로 소개해드렸던 차인데 그때는 북유럽 그림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그 북유럽 그림에서 보여지는 색감과 느낌을 이제 찻잎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 휘기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뭐 덴마크어로 편안한 따뜻한 안락한 이러한 뜻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한 덴마크가 이야기하는 휘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즐기는 티타임과도 굉장히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느낌을 이제 차로 표현하고 싶기도 했고 그 비고 요한센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 명화의 그 색감을 정말 화가가 이제 물감으로 그림 그리듯이 저는 찻잎의 색감으로 블렌딩을 해서 표현을 했던 차였어요. 굉장히 길게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걸 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추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분들은 혹시 찾아와야지만 드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곧 이제 오픈을 다 할 예정이라서 네, 저희 매장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링크를 따로 주시면 저도 여기다가 올리고 뭐 여기저기에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더 재미나게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심지는 또 블렌딩의 규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천안 안에서 그러니까 전국구라고 하면 또 이제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천안 안에서는 제가 만나뵌 전 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인터뷰 모시는 분들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단어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장님도 그런 주제를 가져가시니까 아 이런 협업도 재밌지 않을까. 제가 뭐 의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분을 위한 저는 한 명을 위한 에디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분을 위해서 뭐 선물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뭐 자서전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분을 위한 차를 만들어 드리면 참 좋겠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심지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도대체 무슨 공간이길래 이렇게 엑스포도 가고 막 뭐 되게 많은 것 같다. 티코스는 뭐냐 막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서두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이 들을 사람 한 4명밖에 없어요. 심지 좋아하는 그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 멤버들이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심지 자주 찾아주시는 좀 두서없지만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한 그냥 간단한 안부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 어떠실지. 떠오르는 얼굴들이 이제 있죠. 네. 저도 있습니다.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이 사실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진짜로 사실 그렇게 막 무한한 그렇게 애정과 관심으로 찾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한 분은 직접 이제 제가 엑스포 참여했을 때 천안에서부터 직접 또 베이킹을 해서 또 중간에 이제 식사 못 하실까봐 이거 드시면서 하시라고 또 빵을 구워가지고 천안에서부터 이렇게 포장을 또 예쁘게 해와서 이렇게 서울까지 또 가져다 주신 분도 계셨고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품을 준비하면서 패키징을 했던 것도 사실 이렇게 디자이너 대 이렇게 대표로서 만났던 게 아니라 정말 처음에는
정말 손님으로서 또 이렇게 알고 지냈던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또 알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또 인연이 되어서 작업까지도 또 이어지게 되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커피 엑스포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가기도 했지만 천안에 있는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도 같이 소개를 또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사실 불가능했던 일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감사합니다. 있죠. 네. 저도 감사하죠. 귀한 기회로 그렇게 큰 곳에 다녀오고 아 진짜 정말 세상은 넓구나라고 생각이 맞아, 들었고 심지어 아니었으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뷰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심지는 찐팬이 많은 공간이죠. 그래서 인사를 다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찾아와 주세요. 심지 아직도 열려 있거든요. 이제 여신다고 하니까 바쁘신 거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셨다고 하니까 많이 다시 복귀하십시오. 네. 다시 속히 복귀하세요. 아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슬슬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심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주니님으로서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단어 하나를 들려드렸고 저희는 준비된 질문지가 없는 이제 대화형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냥 긴장하실 필요 없고 편하게 평상시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끌어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심지라는 공간을 좀 벗어나서 주니님으로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현 시점 지금 이제 2025년이니까 2025년 4월 기점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사물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뭔가가 있을 때 어떤 게 딱 떠오르는 그런 게 있으세요 혹시? 그냥 저는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떠올랐던 건 그냥 초록이라는 책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초록이라는 책 안에서 제가 다양한 것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심지가 가져가는 무드도 어쨌든 제가 이런 초록이라고 하는 그런 색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이제 또 지금 봄이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또 새싹이 나오고 있고 그런 약간 푸릇푸릇함에서 느껴지는 그런 초록 그리고 초록도 그 안에서 굉장히 색이 다채롭잖아요. 뭐 연두색도 있고 더 진한 초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 초록이라는 색인 것 같아요. 초록 그 색을 딱 말씀해 주셨을 때 들었던 생각이 여기 심지에도 진짜 초록하잖아요. 근데 사장님도 뭔가 이제 착장이나 이런 것도 은근 좀 약간 그린 무드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사장님이 초록이라는 색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이런 게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은연중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최근에 내가 초록색을 좋아하는구나를 그냥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초록색을 너무 좋아하면서 뭔가를 찾고 모으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내가 뭐 모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초록 색깔의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초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제 느낌에는 이건 뇌피셜일 수 있지만 평화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평화롭고 뭔가 사람들과 융화하고 화합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근데 그게 약간 심지에도 녹여들어 있고 그럼 주니님의 삶에도 어느 정도 초록이 녹아들어져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사실 차 마시는 것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자연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등산이 됐던 뭐 그냥 산책이 되었던 그래서 좀 쉬는 날에는 그렇게 좀 어디 떠나려고 하는 편이고 요즘에는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많이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가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사실 하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뭔가 좀 편안함을 느끼곤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뭔가 이렇게 나무, 산 이런 것들에 둘러싸였을 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순간들이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좋은 거.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약에 주니님은 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 감정하고 사람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아까 지금 초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다른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감정을 떠올렸을 때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뭔가 봄 하면은 봄에만 듣는 노래가 있어요.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어제 틀었지만 네. 그래서 사장님도 그러면 이제 준희님도 내가 뭐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뭔가 이게 설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렇게 듣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설렐 때 하는 행동, 설렐 때 가는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때그때마다 막 다른 것 같아서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이 음악을 듣고 뭔가 이런 느낌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항상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아직은 없죠. 네. 근데 2025년에 지금 기점에 지금 이 공간에서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 공간에서 가장 많이 계속 습관적으로 찾고 듣는 그런 음악이나 그런 노래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음악도 아마 근데 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하나만 깊이 파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겨울 내내 이제 제가 재즈를 주제로 또 티코스를 진행을 했다 보니까 거의 재즈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재즈를 접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뮤지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찾아서 듣다 보니까 이제 또 보이는 거, 들리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재즈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평소에는 뭐 인디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 락 막 이런 그런 것들만 파이팅 넘치는 아니면 노래들. 그런 거는 잘 사실 안 듣고 그쵸. 네, 맞아.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뉘앙스들을 많이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는 재즈를 많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뭐 챗 베이커라던가 뭐 키스 자렛이라던가 뭐 빌 에반스 이런 뮤지션들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제 골라서 듣는다고 하셨지만 그럼 이제 초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장님이 그 이제 초록을 좀 더 이제 좋아하시고 뭔가 이렇게 인생에 스며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내 시간 안에 그러니까 초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평화롭고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좀 화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내 최근 하루에 가장 평화로웠던 그런 시간대라든지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혹시 그 4월에는 바쁘셨으니까 네. 상반기에 네. 좀 그 초록초록한 그런 감정이 들었던 그런 이제 시간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일단 상반기에는 막 여행을 많이 가고 하지는 못했고 사실 제가 차를 물론 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그 차 마시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그런 뭔가 설렘, 힐링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 다 마치고 정말 그냥 좋아하는 차 한 잔 우려두고 음악 하나 틀고 뭐 책을 본다던가 그런 순간들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때가 가장 뭔가 편안하고 그냥 오늘 딱 잘했다 뭔가 기분 좋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그런 순간에 좀 많이 확실히 드는 것 같네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는 사장님을 뵐 때마다 그 사랑이란 단어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 편지도 보내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뭐 사심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사랑을 떠올렸을 때 뭐 인정을 받는 느낌일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걸 초록일 수도 있고 이랬지만 저한테는 사랑이라고 하면 온전히 뭔가 나 자체를 이렇게 좀 채워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서포팅 해주는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은 도대체 어떤 시간대에 그런 느낌을 받을까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되게 안정감이 탁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최근에 들었던 건 이제 저는 워낙 다른 공간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정말 이렇게 음료도 맛있는 카페를 이제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그 순간이 너무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내가 좀 행복하고 충만함이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더 또 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혼자 있어야 이제 누군가랑 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또 드니까 그쵸. 사람이라는 게 어울려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냥 혼자서만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잠깐의 순간들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결국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으려면 나 스스로 안정적인 상황을 계속 만들고 그것을 어느 정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업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사실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또 사랑을 주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편안함을 느끼고 제 시간을 갖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매장에 뭐 찾아주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다거나 뭔가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과연 또 온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심지에 찾아주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안정감을 많이 얻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 시간을 잘 보내고 그게 이렇게 순환이 또 잘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약간 연예인의 수상소감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다른 저 블렌드랜도 그렇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들하고 전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특히 제일 많이 나누잖아요. 네. 보면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여길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만든다고 맞아. 일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면서 이 관계성은 진짜 팬과 연예인의 관계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랑의 형태가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느낌 뭔가 온전한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줘야겠다. 그게 진짜 그래서 사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내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끔 또 만들어 주시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천안 안에서 사장님이 좀 내가 사랑하는 공간이 있으시다면? 어떤 공간? 뭐 예를 뭐 그냥 어떤 곳이든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공간? 그러면 이렇게 하면 파볼까요? 사장님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사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사장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장님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존중받는 안정감 그리고 뭔가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이라는 그런 부수적인 언어로 저는 해석을 할 것 같고 색으로 한다면 저는 사랑은 핑크 그 자체 그러니까 빨강이나 핑크 원색깔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좀 마인드 매핑을 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해석을 이렇게 저처럼 붙여본다면 2025년 지금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저는
믿음 믿음, 아니면 약간 온전함? 온전함. 온전함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좋네요. 뭔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안온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저는 또 인간지어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네요. 네. 확실히 차분한 느낌이네요. 사랑이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확실히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부들목에 뜨뜻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 가늘고 길게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계속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좀 재밌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가지고 여쭤봤고, 그러면 아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를 가장 안온하게 완전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집 제외.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심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이 안에서 힘듦도 있고 이 안에서 뭐 즐거움도 있고 모든 감정들이 사실 다 있는데 이 안에서가 뭔가 가장 뭔가 나다움을 느끼고 사실 힘든 것도 나고 뭔가 뭐 잘하는 거 모든 게 다 이제 저의 모습일 테지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꾸려나가는 이 작은 2층 이 공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저를 가장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뭔가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다르게 또 만들고 싶다는 또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사실 여기를 벗어나면 저도 이게 좀 풀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이 안에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자 가장 애증하는 애증하는 공간. 벗어나고 싶지만 또 가장 머무르고 싶고 저에게도 약간 그런 공간이죠. 진짜 그래서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이란 주제를 빼고 나서라도 내가 만든 공간이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애증하면서 그런 뭔가 또 가족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계속 와, 참 어렵네요. 사랑 진짜. 그러면 이제 또 사랑하는 봄이 왔는데 이제 또 여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초록초록한 네. 세상이잖아요. 이제 다른 질문을 하면 여행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으세요? 국내나? 최근에 이제 맞아요. 부산을 한번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간 부산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한번 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기도 하고 경주나 이런 곳들을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일단 크고요. 일단 가장 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가야지 하고 계획했던 곳은 이제 등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워낙 그 소백산이라고 하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계속 가야지 해놓고 제가 못 갔어요. 보통 겨울에만 또 가기도 했어서 좀 푸르른 소백산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일단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정말 초록을 사랑하시네요. 네. 진짜 사랑이 초록이고 초록이 네. 사랑이고 인생이 다 초록색이시. 정말 대단하시네. 그렇구나. 갔다 오고 나서 꼭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2025년에 정리를 해보자면 사장님에게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쭤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건 이제 안온함, 그리고 그러니까 안온한 마음과 뭐였죠?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온전함? 그렇죠. 온전함, 그리고 이제 초록색도 있었고 믿음? 그렇죠. 믿음도 있었고 요 네 가지가 가장 핵심 키워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인턴십을 하고 있다. 선물을 제작을 해서 또 전달해 드릴 거고 그때 이제 또 선물 받으시면서 어떤 감정인지 어떤지 이렇게 좀 후일담 나눠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때는 이제 심지의 향후
이제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좋아요. 저를 그렇죠. 네네. 저를 파도 타로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파도 타로 언제 또 이제 신지와 함께 하는지 네.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를 기획하고 계실지. 얼마든지 저는 시간은 맞춰드릴 수 있으니 이제 말씀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지는 따로 또 네. 추후에 띄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